이 세 가지 단계,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은 앞으로 수학적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메타 플랜, 메타도, 메타 리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수학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어떤 플랜,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의 첫 번째는 목표예요. 어떤 이제 목표를 가지느냐라는 건데, 이런 수학 습관을 키우는 것에도 역시 목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수학에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 100점이죠, 100점. 첫 번째는 100점을 받으면은 뭐 사실 뭐 1등급도 받고요. 뭐 A,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A고 고등학교 과정에 당연히 1등급이고 뭐 수능에서도 당연히 1등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1등급을 받는다랑 100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100점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뭐 수학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100점이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는 완벽한 수학 실력이거든요. 의미가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수학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런 수학 실력이 뭐냐면은 내가 시험지를 봤어요. 시험지를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수학 실력인데요. 단순히 문제만 정확하게 잘 푼다라고 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정답을 맞춘다라는 거는 단순히 수학을 잘 푼다라고 해서 내가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게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정답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학 습관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는지 먼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부산의 어떤 해운대 지역의 모 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제가 지난 주말이었나? 네,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먼저, 일단 이런 등식이 있고요. 이런 등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나올 때 여기는 b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들은요. 일반적인 풀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풀이는 일단 직접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하고 계산을 하죠.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한 이후에 우리가 b가 무엇이고 d가 무엇이고 해서 b 더하기 d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답을 구하는 건데 네. 평소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말이 좀 막혔네요. 이 문제가 지금 6번 문제거든요. 6번 문제. 6번 문제라면은 보통 첫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죠.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이미 수학 시험에서 이미 힘이 들어요. 더 이상 이제 뒤에 문제들을 풀려고 수학도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더 제대로 못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 문제를 이제 저희 수학 메타 플랜, 메타도, 메타 리뷰 과정으로 살펴보면은 메타 플랜 단계로 먼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B와 D의 합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B가 무엇인지 그리고 D가 무엇인지를 각각 찾아서 이 녀석을 더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하고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일반적인 풀이에서 나와 있는 B의 값, D의 값을 찾아서 더한 거다. 다른 것이 없는데 제가 메타 수학에서 저희가 하는 계산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베이직 단계에 구성되어 있는 메타 계산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메타 계산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내가 무언가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B와 D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을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불필요한 계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그러면 B와 D가 무엇인지를 위에서 이미 체크를 해보고 B는 여기 X 4제곱의 개수고요. D는요 X 제곱의 개수구나 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가정에서 이 아래 가정, 이 밑에 가정은 모두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 가정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내가 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x와 x 세제곱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바로 b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같은 방식으로 d의 값을 구하더라도 우리는 세 가지 녀석만, 실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녀석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죠. 세 가지만 구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불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 메타 플랜 단계에서 제가 B와 D를 구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문제 접근을 계획을 시작을 했다면 또 다른 이제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B, D 이거 각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B와 D의 합을 바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기 적기에는 좀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제가 미리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실제로 저희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풀라고 저희가 풀기 시켰더니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 식에서 x는 0을 대입해서 f의 값을 구하고요. 1을 대입하면 이제 a부터 f까지 합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더하기 빼기가 마이너스 더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해서 이 두 식을 이렇게 더하는 것으로 b 더하기 d 더하기 f 값을 구하고요. b 더하기 d의 값을 f 처음 구한 이 녀석을 대입해서 찾아내는 건데, 이런 똑같은 다항식의 문제인데 곱셈 공식이 아니라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을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은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메타2 이렇게 풀이 과정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푼 이후에는 메타 리뷰 형태는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 수는 없을까, 또 다르게는 풀 수 없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어느 것이 가장 나에게 맞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6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17번 문제예요. 17번 문제는 뭐 서로 다른 세 자연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제곱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세제곱은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이런 공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실제적인 풀이로는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항을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한 다음에 점점점 인수분해 해서 구하는 건데요. 너무 길잖아요. 그지?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와버렸네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들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고등학교 내신 문제라고 하면은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메타 솔루션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을 전개를 하는데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먼저 가져야 돼요. 역시 이것도 계산이지만 목적이 있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을 어쨌든 이항시켜서 없애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을 여기 첫 번째에서 A 세제곱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B 세제곱과 C 세제곱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어 보니까 이 녀석들이 훨씬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봤던 이제 이렇게 복잡했던 풀이 과정들이 목적을 가진다면은 이렇게 간단한 풀이 과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풀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 17번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뒤에 서술형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린다라고 했으면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우리 다르게 접근을 하면요,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건 한번 풀어볼 건데 뭐냐면 일단 A, B, C가 무엇이냐 서로 다른 제가 수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뭐 금방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 잠시만 봐주세요. 네,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가 있고요. 이 녀석들 제곱의 합이 있는데요. 우리 자연수를 제곱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없어요.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5를 제곱하면 25, 6을 제곱하면 36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 중에 3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26, 여기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36은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36 이상의 숫자들은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3개를 선택해서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2번, 5번, 4번 얘네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26은 어떻게 나오냐면 1 더하기 9 더하기 16으로 나오고요. 30이란 거는 1 더하기 4 더하기 25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A, B, C 숫자 3개가 될 수 있는 게 1, 9, 16이라는 거는 제곱에서 나오는 수이기 때문에 1, 3,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 1, 4, 25는 1, 2, 5라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두 녀석을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대입해서 확인을 해주면 돼요. 다행히 좀 더 운이 좋은 거는 먼저 우리 더해서 세제곱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더하면 8로 같거든요. 그러면 512 여기 8의 세제곱이 510이고요. 이 녀석에서 378을 뺀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A, B, C가 1, 2, 5가 된다라는 거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이런 풀이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찍는 거 아니냐, 끼워 맞추기 아니냐라는 건데요. 17 저희가 지금 100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문제를 꼭 맞춰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즉, 제가 아까 100점이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수학 실력이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문제를 꼭 맞춰버리겠다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집착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방금 제가 이렇게 풀어낸 가정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그냥 수와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개념들이에요. 근데 단순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런 자연수들을 제곱한 것들, 특히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많이 볼 거예요. 그냥 문제 풀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녀석들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 단순히 그 당시에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부하라. 내 남은 모든 시험을 위해 어떤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 네, 내가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삼각형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든요.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삼각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삼각형에 대한 내용들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중3, 중1학기, 2학기 학교 시험 또는 고등학교 내신 더 나아가서는 수능까지 모든 이제 가정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나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써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부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네. 네, 제가 카톡을 카톡이 아니고 지금 채팅을 올려주시고 있는데, 네, 오늘 채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희 학원에서 또 어제와 같이 소정의 상품을 이제 드리니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제가 수학을 잘하는 습관에 대해서 봤는데요. 습관 하면 역시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메타, 플랜,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두 번째는 메타, 두,
내가 어떻게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주고, 세 번째는 메타 리뷰, 이런 과정들인데요. 그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제 이런 습관들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메타 수학 베이직 단계에서 이제 제가 베이직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